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오늘 첫 소식은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고심하고 싶은 주제입니다. 오늘부터 국회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전시회가 열릴 예정이었는데요. 이 전시회에 전시된 작품들, 그 작품들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국회 사무처가 판단을 해서 오늘 새벽에 작품들을 긴급 철거했습니다. 이 전시회를 주관한 의원들은 대부분 민주당 의원들이고 일부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들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행위다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고,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이 작품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한 작품들이었다, 국회 사무처의 긴급 철거를 지지하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먼저 민주당 그리고 이 행사를 주관한 일부 무소속 의원의 반응부터 살펴볼까요? 국회의원 12명이 공동 주관하고 서울민회청과 굿바이 전 서울조직위원회가 주최한 오늘 전시회가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의장은 이제라도 작품이 정상적으로 시민들에 다가갈 수 있도록 철거한 작품의 조속한 원상복구를 지시해야 합니다. 작가들과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른바 이 작품 전시회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할까요? 대통령 하나 밖에 없을 뿐인데 만평과 풍자도 무서워하는 허약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 슬프다. 이건 민주주의에 대한 복고이자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다. 국회 사무처는 어떤 이유에서 어떤 이유의 지시로 어떻게 어디에 우리 작품을 납치해 갔는지 밝혀라. 김진표 국회의장은 민의를 짓밟고 창작자를 무시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행위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배상하라. 자, 표현의 자유가 억압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맞서서 국민의힘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개입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런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당연히 뭐. 전당대회 앞두고 용산에서 개입한. 네, 조금 전에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이야기는 잠시 뒤에 여러분께 전해드릴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관련한 반응이었는데, 잠시 뒤에 다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시와 관련된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이야기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철거되긴 했는데 국회의원회관에서 뭐 전시회가 하나 예정됐다고 하신 거 있어요? 그래서 뭐 언론 보도에서 봤는데요. 누가 보더라도 부적절한 것이죠. 국민의힘의 공식 논평입니다. 표현의 자유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조롱하고 비방하는 헌법의 파괴 도구로 사용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풍자라는 허울로 예술을 참칭하는 흑색 선전이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어떤 작품들이길래 도대체 이렇게 이 행사를 공동 주관한 의원들, 또 이 행사를 책임지고 있는 조직위원장은 저렇게 반발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국회 사무처의 긴급 철거가 너무나도 당연하다,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도 고심을 했습니다. 이 작품을 그대로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게 적절한지 고심 끝에 일부 모자이크 하고요. 조금 자극적으로 보이는 부분은 좀 모자이크 처리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누가 봐도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이 나가고 있고요. 또 일부 그림, 저희가 모자이크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런 작품들이 이번 전시회에 전시될 예정이었다. 그리고 만화 같은 그런 작품들도 있고요. 여러분께서 계속 이 전시회에 전시될 작품들, 뭐 그림도 있고 만화, 만평 같은 그런 작품들도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현 정부,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 부부를 비난하는 내용의 그림들이구나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께서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두 분과 함께 토론을 해보고자 합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김정재 의원께 여쭤볼까요? 네. 그림을 잠깐 살펴보셨는데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번에 지금 국회에서는 국회의원회관에 이런 전시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조건이 있습니다. 이 내교에 따라서 이번에 이광재, 그러니까 민주당 출신이죠. 이광재 사무총장께서 지금 철거하라는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이 그러니까 일단 먼저 이 그림 전시회를 왜 허락했느냐. 처음에 허락했다가 그다음 철거를 했거든요. 네. 근데 허락했을 때는 이 그림 내용을 안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나중에 그림을 내용을 보니까 이 내교와 맞지 않는 거죠. 이 그림 전시를 허가해 줄 때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조건이냐면 지금 국회의원회관 회의실에 로비를 사용할 때 내교에 의하면 어떤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으로 타인의 권리나 또 공중도덕, 사회윤리를 침해할 경우는 전시를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국회의원회관 회의실과 로비 사용 내규 네. 제6조 허가의 제한인데 그중에 5호에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등 타인의 권리, 공중도덕, 사회윤리를 침해할 수 있는 회의나 행사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게 국회 사무처 규칙이라는 거죠? 네, 예. 그 사무처에서 이 전시하는 내용을 좀 뒤늦게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뒤늦게 확인을 하고 어제 일부 이렇게 전시가 돼 있었습니까? 전시된 걸 이제 예. 보고 저녁에 이제 보통 전시를 하니까요. 전시된 걸 보고 이거는 이 내교에 도저히 비방하는 목적이 너무 크고 맞지 않다. 그리고 또 예전에 그 표창원 전 의원 네. 전시회 그때 또 어떤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이건 안 되겠다고 그래서 몇 번 철거를 요청을 했습니다만 철거를 해주지 않자 직접 사무처에서 철거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철거를 한 주체는 어떤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아니고 어느 누구도 아니고 국회 사무처에 지금 사무총장이신 그 이광재 민주당 출신의 그 의원이 지금은 사무총장이시죠. 철거를 했고요. 이 그림의 내용을 보면은 저희가 어떤 뭐 현 정권이나 아니면 대통령조차도 얼마든지 저희는 풍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그림을 보면은 지나친 거죠. 그러니까 어떤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어떤 인격 침해라든지 아닌 여기 내규에 나오는 어떤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비방할 목적으로 하는 그런 그 전시였기 때문에 이번에 허락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뭐 예전에 그 표창원 그 의원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그때도 나체 사진이었는데요. 이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림을 보면은 대통령이 그 나체 사진이 많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그리고 또 오늘 특히나 이 SBS 방송에서 이 모자이크 처리를 한다는 건 그만큼 불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의 자유는 건전한 비판 그리고 어떤 풍자 그 합리적인 풍자 같은 것까지는 충분히 저는 허용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만 인격 침해라든지 아니면은 누가 봐도 분명한 어떤 모욕을 위한 그런 풍자 이런 것은 저희가 좀 자제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이런 거에 대한 최종 판단은 사무처에서 했는데 저희는 올바로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김정재 의원이 아마 여러 차례 이 긴급 철거가 대단히 정당했다는 하나의 근거로 같은 정당 출신인 민주당 출신의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이 이 그림의 긴급 철거를 결정하지 않았느냐. 이것만 보더라도 이번 전시회에 전시될 예정이었던 일부 작품들 그것은 표현의 자유 영역 안에 있다기보다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그런 성격이 지나치게 강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저는 오늘 이 얘기 시작하면서 앵커님께서 이 문제를 같이 숙고해보고 싶다 네. 이런 표현을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철거를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정말 우리 사회에서 어떤 기준을 갖고 어떻게 표현의 자유 보장할 거냐 하는 고민을 좀 이번 기회에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일단 표현의 자유 너무 중요하고 특히 정치인에 대해서 정치적 인물에 대해서 풍자할 권리는 더더욱 보장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치는 비판과 풍자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번에 이제 철거의 시간이나 방식 이런
철거 매너를 보면은 사실은 작가분들이 굉장히 반발하실 만하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새벽 시간에 갑자기 기습 철거가 이루어졌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표현의 자유가 항상 무제한으로 보장되어야 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참 복잡한 문제인데 수위의 문제 그리고 이제 상황의 문제 이 두 가지가 항상 이제 따라붙는 쟁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수위의 측면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다른 가치하고 충돌하게 될 때 이제 그럴 때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뭐 가령 아무리 정치적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뭐 외설적으로 표현한다거나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한다거나 이제 그런 것들은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겠죠. 그건 국회 안이나 바깥이나 뭐 마찬가지일 거고요. 근데 이제 이번 경우 같은 경우에는 좀 장소가 국회이기 때문에 사무처가 조금 더 고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국회가 아무래도 서로 다 지지하는 세력이 다 다르고요. 내가 지지하지 않는 미워하는 이제 상대 정치인들에 대해서 희화화하고 비하하는 표현을 국회에서 너무 무제한적으로 이제 서로 하게 되면 서로 대화하는 상대방으로 삼지 않게 되는 것이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은 뭐 절제되고 어떤 기준이 마련돼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부분을 이소영 의원은 한번 생각해 보자. 그리고 풍자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김정재 의원이 생각하기에 뭐 조금 전에 윤석열 정부 또 지금의 국민의힘은 얼마든지 그런 표현의 자유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전시회에 전시될 예정이었던 일부 작품들은 그 한계를 넘어선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표현의 자유 상당히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대단히 중요한 영역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표현의 자유는 어떻게 생각하면 양심의 자유하고도 또 연결이 되고 또 예술의 영역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그 제한의 폭이 사실 좁죠. 거의 뭐 무제한으로 허용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만 이게 지금 저는 이번에 이광재 총장이 사무총장께서 이걸 철거를 지시하신 게 저는 그 표창원 의원의 그때 그 사건의 학습 효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2017년이었습니다. 굉장히 인기가 떨어질 때 상황이었고요. 그랬는데 나체 누드전을 열었어요. 그랬는데 우리 그때 야당이었죠. 저희 지금 국민의힘, 새누리당보다 민주당이 훨씬 더 빠르게 대응을 했습니다. 그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 대표셨는데 한참 잘 나가던 민주당이 이 지금 표창원 전시회 하나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비판을 받았습니다. 너무 도가 지나쳤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어떤 여성들이 혐오감을 느끼고 또 어떤 인격 살인에 가까운 그런 누드 전시였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여성 의원들도 표창원 의원을 윤리위로 윤리 심판원으로 그 회부를 요청할 만큼 큰 사건이었었는데 그때 그 사건의 저는 학습 효과로 이번에 또다시 재현해서는 안 되겠다. 일정 정도는 비판, 풍자,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까지 인정하지만 지나치게 도를 넘는 거 국민들이 모두가 다 불편해하고 또 풍자라는 것이 웃음이 나와야 되는데 도저히 웃음이 나오지 않고 불편해하고 다들 뭐 인상이 찌그러진다면 그거는 뭔가 아까 정진석 위원장께서 얘기했다시피 뭐 누구나 다 느끼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런 맥락에서 이번에 사무처에서 철거를 했다고 보고요. 표현의 자유는 분명한 것은 어떤 도를 넘어서는 어떤 인격 모독까지 가서는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2023년이고 2017년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데 저희도 그 준비했어요. 그 당시에도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도 표창원 당시 의원이 주관했던 어떤 전시회 결과적으로 당시에 표창원 의원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도 당직 자격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내리기도 했었는데 말이죠. 어떻습니까?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풍자의 영역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근데 풍자라는 것은 저희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풍자라는 단어를 저희가 떠올리면 많은 시청자분들이 여기에 재치라는 말을 함께 떠올릴 거예요. 그렇죠. 어떤 힘이 있고 대단히 우리 사회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누군가를 비판할 때 그걸 직접적으로 비판하기보다는 뭔가 재치 있게 비판을 할 때 거기에 어떤 비유와 은유가 담겨져 있는 거를 보는 사람들이 아하 하고 느꼈을 때 그렇죠. 저희가 풍자라고 생각하는데 뭐 6년 전에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비난했었던 이른바 나체 풍자와 이거는
그 주관했던 표창원 전 의원이 스스로 사과했을 정도로 이건 풍자의 한계를 넘어섰다는 걸 인정한 건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 당시에 제가 정치인은 아니었는데 사실 그때 뉴스를 보면서 저조차도 조금 불쾌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뭐 상대방을 풍자하고 뭐 비판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거는 이제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웃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뭐 어디까지 이거를 막을 거냐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그 사실은 풍자의 대상이 되는 그 상대방은 웃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해학과 유머와 재치를 담아서 이제 보는 사람, 어떤 그 풍자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 제3자 국민들의 입장에서 그에 공감이 가고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그건 이제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것인데 이게 2017년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이게 반복되는 걸 좀 막기 위해서는 뭐 기준이랄지 또는 절차랄지 뭔가 좀 합리적인 프로세스를 만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이번에 이 전시된 작품들은 제가 사진으로 한번 쭉 네. 보니까 그 2017년에 그 누드 그림과 같은 정도의 불쾌감을 유발하는 작품들은 제가 제 기준으로 볼 때는 없는 걸로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제 논란 끝에 이게 철거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표현의 자유 논란을 계속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번 기회에 좀 토론을 하고 기준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위원회를 만드는 것도 방법이고요. 예. 자, 그러면 6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조금 전에 화면에 두 분이 얘기하실 때 그 당시에 표창원 당시 의원이 주관했었던 전시회에 전시됐던 작품들이 나갔었는데 당시에는 민주당 안에서도 표창원 당시 의원이 민주당 소속 아닙니까? 민주당 안에서도 아주 강력한 비판의 발언들이 나왔었어요. 어떤 비판의 발언들이 나왔는지 당시 문재인 후보겠죠. 2017년 1월이면 문재인 후보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한 누드 그림이 국회에 전시된 것은 대단히 민망하고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작품은 예술과 자유이고 존중돼야 하지만 그 작품이 국회에서 정치인 주체로 전시된 것은 적절치 않다. 저 부분 말이죠. 작품은 예술가의 자유이고 존중돼야 하지만 그 작품이 국회에서 정치인 주체로 전시된 것은 적절치 않다. 문재인 후보가 어떤 면에서 양측의 주장을 고루 반영을 해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아주 오래 출연한 유인태 전 민주당 의원 당시에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서 이 표창원 의원의 당시 전시회 행사에 대해서 일침을 가했었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저 그림 원래 뭐 만의 그림이라며 교황하고 뭐 이렇게 관계가 있던 여성을 그 당시에도 뭐 그 상당히 논란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저 예. 그림이. 근데 하여튼 어쨌든 국회에서 뭐 다른 데서 자기들끼리 뭐 했다고 그러면 또 그거는 그거대로 뭐 우리 국민들이 판단할 일인데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결국 그 소개를 해가지고 해관에서 한 거는 좀 잘못됐죠. 만약에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되었을 때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노무현 대통령을 벌거벗겨서 저런 풍자 그림을 그렸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었겠는가 하는 점에서 본다면 역지사지로 상대방의 입장도 존중해주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다만 이 문제가 블랙리스트처럼 또 다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제한하는 그러한 기제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는 점 또한 지적하고자 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민들의 감정과 여러 마음을 염두에 두고 자중할 것을 특별히 경고하고자 합니다. 자, 민주당의 당시 대선 후보 원내 대표 원로까지 모두 나서서 이 전시회 자체가 적절치 않았다. 물론 표현의 자유는 존중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표창원 의원이 이런 작품들을 전시하는 행사를 주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당시 표창원 의원 공개적으로 사과했고요. 민주당에서는 당직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내렸었는데요. 당시 표창원 의원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특히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작가분들의 몫이고요. 그 예술 작품이 국회에서 전시됨으로 인해서 정치적인 논쟁과 정쟁을 불러일으키고
그로 인해서 제가 소속한 정당이나 그리고 새누리당 또 다른 정당 분들, 특히 여성분들께 많은 그런 상처를 드리는 작품들이 있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유에도 막론하고 제가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고 제가 공개 사과를 하겠습니다. 자, 당시에는 저렇게 상황이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적어도 오늘 새벽에 국회 사무처가 그림들을 긴급 철거했고 그 사실을 알게 된 민주당과 일부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들, 이 행사를 공동 주관했던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나서서 국회 사무처가 이광재 사무총장, 김진표 의장 표현의 자유를 짓밟았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직 민주당 차원에서의 반응은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이 행사를 주관했던 의원들이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 민주당은 어떻게 이번 상황에 대처해야 된다고 이소영 의원은 생각하십니까? 저는 먼저 이번 전시에 참여한 작가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반발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이런 안 된다, 된다 기준 같은 것들이 제대로 고지되지 않았고 이게 허가받은 전시이기 때문에 이제 관련된 작품을 전시한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들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 철거되는 거는 굉장히 모욕적으로 느끼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은 과거에 이런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회가 제대로 된 절차나 이런 논의의 기준을 정비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일단은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제에 이런 기준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제가 분명하게 하나를 좀 짚고 싶은 것은 네? 이번에 전시된 작품, 제가 볼 때는 전부가 국회 바깥에서 전시됐다라고 한다면 정치 풍자 작품 전시회 이런 데에서 이제 전시됐다고 한다면은 저는 문제됐을 만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다만 이제 국회라고 하는 공간은 정치의 공간인데 정치라고 하는 게 사실 증오로 옮아가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치가 증오가 되어서는 안 되고 대결과 경쟁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국회라고 하는 공간 안에서 서로 이제 상대를 비하하고 그런 작품들을 서로 전시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굉장히 그런 부분들 자체가 정치의 과정과 소통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가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 그러니까 이번에 수위가 굉장히 높아서 문제됐다라기보다 2017년하고 다른 점이죠. 네. 그런 지점을 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자, 이 작품들을 그린 작가들, 아까 민주당 의원들 또 무소속 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도 했었고요. 국회 사무처를 방문해서 항의하려고 했는데 이광재 사무총장은 만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 작품들을 그린 작가들, 특히 아까 화면에 나갔던 고경일 조직위원장은 작품 원상 복귀시키기 전까지는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 작품은 내 자식들이나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발 뻗고 잘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작가들이 표현의 자유를 상당히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이 행사를 공동으로 주관한 의원들도 표현의 자유를 들고 나온 상황이고 지금 계속해서 항의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저는 먼저 이소영 의원님의 이제 네. 말씀에 이어가지고 몇 가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2017년에 이런 사건이 벌어졌으면 적어도 좀 그러니까 미비한 점들은 보충이 돼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국회 지금 2층이나 아니면 그 1층의 공간은 국민들한테 열린 민의의 전당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야가 함께 있고요. 그런데 거기서 이런 그 어떻게 생각하면 특별한 전시죠. 어떤 지금 지금 현재 정부와 대통령 부부를 비난하는 아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대통령을 나체로 벗겨놓고 지금 현재 그림으로는 충분히 유추 가능한 것이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위에 앉아 있는 그런 사진이라든지 이런 거 정말 아까 그 모자이크 처리하는 데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국민들이 봐서도 불편한 그런 사진을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그렇게 국회의원들 12명이 이걸 주최를 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2017년에 표창원 그 의원 사건이 있었으면 그 이후에 좀 더 보완이 돼서 적어도 이 사전에 검열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목적에 맞는 아까 내규에 맞는 개인이나 특정인을 비방하는 목적에
문제적인지 아닌지는 한번 좀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내글을 보강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좀 얘기하고 싶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앞으로 어떤 국회에서는 적어도 이런 예술의 그 표현의 자유를 빙자해서 이렇게 어떤 그 풍자를 넘어서고 도를 넘어서는 이런 전시는 조금 한번 재고를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실 이런 일 가지고 지금 뭐 저희 국민의힘에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무처에 민주당의 그 국회의장과 사무총장에게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데 이것은 분명히 주체를 의원들이 한 겁니다. 작가들이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는 작가들이 여기 사무처 앞에서 시위를 한다 이런 건 조금 부적절한 것 같고 의원들은 본인들이 주체를 했기 때문에 이 철거하는 방식이나 이런 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 문제를 제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렇게 철거를 한 이유는 뭐냐면 사무처가 수차례 요청을 했습니다. 철거를 해달라고. 왜? 처음에 이 전시회를 하는 조건이 이 단체나 특정 개인을 비방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 전시를 하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 그런 비방의 내용으로 자기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철거를 해달라고 요청을 수차례 했는데도 철거를 거부했기 때문에 직권으로 철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절차를 위반한 것도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뭐 의원들이 항의하는 것은 그건 이광재 사무총장하고 물론 좀 더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저는 사무처는 적절한 판단을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 기억에는 미국에서 제가 특파원 시절에 오바마 당시 대통령,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 아닙니까?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도 미국 언론, 일부 언론에서 아마 오바마 대통령 또 공화당 진영에서 원숭이로 비유하는 그런 표현의 기사가 나왔고 그런 표현의 주장이 나왔고 그것 때문에 백악관이나 또 민주당에서도 불쾌감을 토로를 했고 그리고 나서 그냥 지나갔어요. 그리고 북한에서도 오바마 대통령을 재선 시절에 아마 또 원숭이로 비하하는 그런 김여정 부부장 명의의 아마 담화가 나왔었고 그러니까 퇴임 이후에 미셸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인 미셸 오바마 여사가 우리가 흑인이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근거 없는 비난 또 조롱, 풍자를 받았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가장 가슴 아팠던 대목은 나보고 하이힐 신은 원숭이라고 얘기했던 그 대목이 참 가슴이 아팠다. 그러나 재임 기간에 그러한 이제 풍자나 비난을 받았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정색하고 뭐 반격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되게 가슴이 아팠다는 얘기를 했던 기억이 지금 나네요. 갑자기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 표현의 자유와 풍자 그 한계는 과연 어디까지인가? 표현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를 떠받치는 대단히 중요한 자유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런 면에서 이번 작품의 그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는 아까 여러분께 잠깐 보여드렸습니다만 우상호 2017년 당시에 민주당 원내대표가 했던 이야기 자칫 이 전시회가 블랙리스트처럼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는 그런 수단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다만 이 그림을 본 많은 당시 6년 전에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풍자한 뭐 누드화라든가 이 그림을 보고 불쾌감을 느꼈을 국민들에게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당시 우상호 원내대표의 이야기가 하나의 어떤 준거, 기준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저도 예. 그 부분은 이번에 다들 공감대를 좀 가지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2017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누드 그림이 문제가 되고 논란이 되고 저마저도 불쾌감을 느꼈던 거는 여성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표현되었던 점이고요. 예. 오바마 대통령을 그렇게 원숭이로 표현한 부분이 문제됐던 거는 흑인인 점을 가지고 그렇게 비하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최근에 고등학생이 그린 그 만화 있잖아요. 윤석열차라고 하는 만화. 그거는 예컨대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사회적인 약점, 뭐 장애인이라거나 이런 걸 가지고 있었던 점을 가지고 인격적으로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뭐 검사들을 굉장히 많이 주변에 기용하고 그 검사들이 중심이 돼서 정권이 운영되고 있는 것들, 이 사회적 현상, 정치적인 어떤 현상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저런 내용들은 아무리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인정돼야 되는 것이고요. 근데 다만 어떤 인격적인 요소, 성별이랄지 인종이랄지 장애 여부랄지 이런 거를 가지고 한 개인의 인격을 모독하는 거는 저희가 정파를 넘어서 조금은 주의하고 배격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것들이 또 하나의 기준이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김정재 의원님. 저는 그러니까 저희가 정치인들이 가장 염두에 둬야 될 게 시대 정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의 보편적 감정.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원숭이 그 논란 이런 것도 1920년이나 10년 후 흑인들이 인권이 그 완전 말살됐던 그때는 아마 그런 것이 그냥 문제가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게 2000년대가 되기 때문에 분명히 문제가 되는 것이고 저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박근혜 대통령의 그 누드화는 국민들이 굉장히 도저히 사진을 저희가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림을. 그래서 여전히 아직 국민들 이 정서에는 어떤 대통령에 대해서 그 정말 나체 사진을 그게 그림이든 뭐 사진이든 만화든 옷을 벗겨서 뭘 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불편한 정서를 갖고 있지 않나. 저는 아직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모르죠. 뭐 제가 어떻게 시대에 좀 뒤떨어진 사람이라고 뭐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저는 이번에 그 사무총장께서 그런 판단을 내린 게 전체적인 그 표현의 자유도 물론 존중을 하겠지만 더불어서 그런 국민들의 정서나 모든 어떤 정치적인 영역, 지금 여기는 국회라는 공간 이런 것들 모든 걸 고려해서 지금 내린 판단이 아닌가 싶고요. 만약 이 판단을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철거를 했거나 아니면 국민의힘 출신의 사무총장이 이랬더라면 지금 아마 또 난리가 났을 겁니다. 네. 근데 그나마 같은 자당, 그 민주당이 지금 사무처의 뭐 모든 일을 맡고 하고 있기 때문에요. 아마 더 이상은 저는 뭐 항의는 하겠지만 오늘 민주당에서 좀 입장을 곧 내겠죠. 그래서 거의 같은 입장이 아닐까 사무처하고 조율이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에서 과연 공식적으로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통상적으로 표현의 자유가 억압된다. 군사 독재 정권 시절은 그 표현의 자유, 풍자와 조롱의 대상이 됐던 그 권력층에서 이러한 그림, 이러한 음악, 이러한 문학 절대 안 돼라고 직접 권력이 개입하는 것. 이럴 때 우리가 흔히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 이게 독재 정권이다.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어쨌든 국회 사무처에서 이 그림을 긴급하게 철거했다. 현재까지 팩트는 그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이 상황에 대해서 이 행사를 주관한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작품들을 그려서 이 전시에 내놓은 작가들 당연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고 있다고 민주당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국민의힘의 반응은 이미 공식적으로 나왔다는 점까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